남겨주세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주셨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이실까요? IS 동서고요. 네. 39,000원에 15%입니다. 네, 39,000원에 15% IS 동서에 투자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3%가 상승한 34,650원 선 10% 손실이시네요. 10% 정도 손해가 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잘 지지하다가 좀 내려갔어요. 그렇죠? 예. 예, 200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폐 배터리 보고 제가 투자를 했는데 예.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해서 수익 가능할지 전략 세워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주로 IS 동서를 투자하셨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차장님? 예, 일단 IS 동서 같은 경우는 회사는 건설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대부분이 이제 부산 쪽에서 영업을 크게 하고 있는 건설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폐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부 좀 노이즈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며칠 언제였죠? 6월 14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동일금속 주가를 보시면 동일금속이 6월 14일 급락이 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근데 IS 동서도 이거 뭐 투자 카페에서 리딩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사 비즈니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종목은 이런 노이즈에 걸려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S 동서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가 일정 부분 폐배터리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폐배터리보다는 그 자동차 재활용 쪽의 어떤 리사이클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적으로만 좀 뜯어보면 그 자회사 중에 ISMTMC라는 자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자회사에 연결되어 있어서 인선에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동서가 인선에인티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폐차 네트워크가 좀 돼 있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폐배터리라고 하게 되면 흔히들 얘기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를 사용되고 나서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코어 비즈니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냐라고 뜯어보자면 IS 동서의 자회사는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자회사 중에 ISBM 솔루션이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ISTMC가 전처리 후처리 같이 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해되기 쉽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네들은 약간 폐차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 어떤 모든 폐차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전부 다 IS 동서가 수직 계열화가 나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폐배터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현재 노이즈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업황이 좋은 구간도 아닌 거고요. 이게 보면은 IS 동서의 전체 연결 매출액을 보면은 올해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조 1,000억의 영업이익 3,200억이거든요. 그럼 결국 작년 2022년도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도가 2조 2,000억의 영업이익이 3,40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역성장인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의 현재 주식시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높은 평가의 주식은 평가의 밸류에이션은 받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그 비중 정도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 비중 정도가 원금이 39,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 잡아드리기가 저는 일단은 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쌉니다. 뭐 멀티플 지금 3배, 4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 빠지거나 아니면 밑으로 더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게 오버슈팅해서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이 더 주가로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적인 손절 라인은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TMC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폐차부터 해서 나중에 이 폐차한 자동차를 가지고 소재까지 뽑아내니까 어쨌든 폐배터리 사업도 하는 건 맞죠? 네, 사장님. 맞습니다. 예. 근데 자동차 폐차부터 시작해서 폐배터리까지 모든 것을 하는 그 사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미래 사업 가치를 봤을 때 주가가 그동안 연초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해본다면은 기업 가치가 얼마쯤 갈까요? 말씀하신 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으로만 봐도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는 건 맞지 않을까요? 지금은요, 이 IS 동서가 적어도 2차 전지의 어떤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주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 회사는 어찌됐든 간에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인선 ENT를 보면 회사의 내부적인 수직 폐차 네트워크의 수직 계열화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라던가 뭐 폐배터리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세비캠이라는 네.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그 배터리에서 내재적으로 나오고 있는 양극재 추출물까지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IS 동서 같은 경우는 ISTMC까지는 내용까지는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폐배터리의 밸류에이션을 비즈니스로는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이 아무리 찍힌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가를 형성하는 요소는 EPS와 멀티플인데 EPS는 결국은 이익이고 멀티플은 결국 시장에서 받쳐주는 그런 성장성을 논해야 되는 건데 EPS가 이익이 수렴이 된다 하더라도 멀티플이 동반되지 못하면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전략 들으셨는데 어떠실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예, 폐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연구를 하시면서 현재 IS 동서의 밸류에이션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IS 동서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3,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이시고요. 만두님께서 매수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현대미포조선 20%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0.6% 상승하면서 이틀째 오름세 83,2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3월 중순에 주가 저점 63,000원대 찍고 나서 실적 시즌 거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대미포조선 모아가는 전략 어떨까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포조선은 사실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실적 자체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출단에서는 그동안 수주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현대미포조선의 전체적인 사업분을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MR 탱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부는 컨테이너 진행을 하고 있고 LPG선도 일부 좀 있는데 거의 이 회사는 탱커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작년에 이 VLCC 쪽이랑 FLNG선 자체가 업황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미포조선은 탱커 비중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좀 일부 좀 소외를 받았었던 한 해였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현대 미포조선이 진행하고 있는 탱커의 이제 신조선가 가격을 보면은 신조선가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한 25%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사의 주가를 이제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수주와
그리고 신조선 가격인데 수주는 꾸준하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선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구는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빅사이클에 도래할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나 어느 정도도 시장에서 다들 알고 있는 구간이기도 해서 아마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카타르 수주도 지금 한 2척 정도는 남아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수주가 나오면 주가는 일부 조금은 세론더 뉴스라고 보여지는 구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대미포조선은 구간은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비중을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아직까지는 매수를 안 하신 것 같기 때문에 21선 놓여진 구간에서는 21선 깨지지 않으면 매수가 유효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수 진입대 가격은 한 81,600원 정도 대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미포조선 전략 나왔습니다. 올해 탱커, 신조선 가격 상승세 등 펀더멘털 개선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분할 매수로 비중 확대 가능한 구간으로 21선 깨지지 않는 한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1,600원 선,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고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8200번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도 괜찮고요. 매수 생각하시는 새로운 또 식구로 편입할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남겨주세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유니드.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11만 4천 원에 한 20%요. 11만 4천 원에 20% 비중 있으신데요. 11만 4천 원. 예, 11만 4천 원입니다. 네. 와, 시청자님 잘 견디셨네요, 그동안. 네, 오래됐어요. 예, 견디시면서 일단은 뭐 바닥은 최근에 찍는 듯한 분위기고요. 현재 40% 정도 손실 갖고 계신데요. 네네. 유니드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네, 이게 오늘 좀 올랐다가 빠졌는데 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르고 다시 봐야 될지 네. 몰라가지고요.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십니다. 네. 유니드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7만 원 선 아래에 마감됐습니다.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윤디는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항상 저 케미칼 종목들은 이게 저희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여기는 바닥 구간이니까 더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텀라인 잡는 게 결국은 유니드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사는 글로벌 가성칼륨 1등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또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MS 글로벌 1위인 회사고 그리고 이게 가성칼륨이 쓰이는 쪽이 한쪽으로만 한쪽의 산업으로만 몰려서 쓰여 있지는 않고요. 이게 뭐 농업용 비료도 쓰이고 반도체에서도 쓰이고 산업용에도 쓰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있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업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유니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동종업종에 대해서만 이제 간략하게 보면 대한유화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롯데케미칼이 대표적인 회사고 금호석유 이런 회사들 보면 결국은 다 차트를 길게 놓아 보면요. 정말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이 일정 부분 바닥이 나온 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상 이익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예상 전망치는 작년 매출액 1조 4천억, 영업이익 1,400억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매출액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1,000억입니다. 그러면은 이익률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6%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달성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익 구간이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은 그냥 유지를 하시고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의견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손절 라인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전저점 6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아쉽습니다. 좀 다를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예, 난 전 기준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네, 아직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손절가도 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대응 잘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니드 네. 좋은 기업이었지만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가성 칼륨 1등 기업이지만 제품 가격 추이나 또 화학업종의 전망 등을 봤을 때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 나왔는데요. 매도 의견으로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3천 원 제시됐습니다. 자, 더 좋은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청자님 종목입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저점 풀매수님이신데 롯데정밀화학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82,700원에 16%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주셨는데요. 오늘 롯데정밀화학의 종가는 0.14% 소폭의 하락입니다. 최근 6월 들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제한된 하락을 보이면서 69,2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자분께서 16% 정도 손실 안고 계십니다. 롯데정밀화학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차장님?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해 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항상 이제 케미컬 업체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피크아웃에서 턴어라운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드 같은 회사나 롯데정밀화학이라는 회사나 사실은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기랑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수요 공급단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제품 가격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롯데정밀화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국은 피크는 2022년 연간 실적이었었고요.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현재 좀 물리고 있는 구간이고 올해 실적도 사실상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롯데정밀화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셀룰로스나 가성소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단에서의 어떤 이익률 훼손이 됐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구간은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비중이 16% 정도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높으세요. 거의 뭐 고점에서 한 20% 정도 물려있는 구간인 것 같으신데 이게 2022년도 6월달 주가까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 시크릿컬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 지표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경기 선행 지표가 돌아야지만 이런 화학 섹터들도 좀 훈풍이 좀 드는 모습을 보여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은 일단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 라인인 7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렇다고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격 가지고 계셨던 매수 단가가 한 82,00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75,000원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고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아까 제시해드렸던 7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6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롯데정밀화학 업황과 실적의 바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신 거죠? 네네. 네. 자, 이렇게 경기 민감주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업황과 실적의 바닥 가능성과 이익률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75,000원 선 제시했고요. 이 선까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진단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 가운데서 오늘 플라워 김님께서 보유하신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1,000원에 비중 15% 갖고 계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 복덩이님께서도 셀트리온 무슨 일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가 8.66% 크게 하락하면서 15만 800원 선 종가 기록했습니다. 플라워 김님께서 높게 사시진 않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하면서 6%가량의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요. 자, 셀트리온 진단해 보도록 할까요, 차장님? 셀트리온 오늘 악재는 저도 약간 장중에 내용을 좀 받았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한 거는 아니고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휴미라라는 바이오시밀러가 있죠. 이게 추가 등재가 되면서 결국은 경쟁사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 플레이어가 추가로 진입됐다라고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는 다소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시장에서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업체로 보게 되면은 옵투스 RX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3개가 등재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추가 등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일회성 악재인지 아니면은 뭐 연속성을 띈 악재인지는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시장 반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8.6% 하락은 일단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던가 그리고 현재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과한 하락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회사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보더라도 작년에 사실은 셀트리온이 영업적인 부분들로 있어서 약간 헛발을 좀 많이 찼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 2조 2천억의 영업이익 6,400억이었는데 올해 2조 5천억의 영업이익 8천억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현재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단기적인 뭐 이벤트 정도로 보여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16만 1,000원이신데 이게 오늘 매수하신 건지 매수하시고 물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하락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냥 단기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도 꼬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의 하락은 단기 이벤트로 끝날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로 보여지고 14만 8천원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17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나온 재료가 악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러 이 휴미라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보험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그 보험 가운데서 두 보험에는 등재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라는 그 보험의 등재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보험 등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단기 이벤트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14만 8천원 손절가, 목표가는 17만 원 선 제시했습니다. 보유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네, SKI 테크놀리지 네. 99,900원에 매수했고요. 네. 예, 30% 갖고 있습니다. 30% 비중 실어주셨네요. 네, 어떻게 예. 대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99,900원. 예. 시장의 주도주격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쪽의 종목인데, 네. 매수가를 일단 좀 자신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이후에 고점을 103,900원에 찍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6월 13일 날 찍고 그 다음 날 아. 내려갈 때 매수했어요. 네, 고점 찍고 내려갈 때 네. 매수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종가 91,400원에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차장님? 이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뭐 시장 주도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지금은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 섹터들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대부분이 양극재 섹터들 위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보면 전부 다 양극재 섹터들이고요. 지금도 하나도 빠지고 있지 않죠. 가격 조정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전해질하고 있는 첨보라던가 엔캠 전해 만드는 엔캠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 흐름은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양극재 업체들이 주도주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그룹들이 주도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는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내용이 노이즈를 계속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IRA 법안 있잖아요. 그 고시안이라는 중국 회사가 일부 저기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혜택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요게 지금 거시안의 최대 주주가 독일의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받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조금 딥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IRA 법안 관련된 수혜로 좀 주가 퍼포먼스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사실은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비싼 건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싸냐 안 싸냐라고 논하자면은 사실상은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비싼 회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테크놀로지가 주가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분리막 관련된 회사 중에서 국내에서 수혜를 볼 만한 회사가 아이테크놀로지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로 보게 되면 중국의 창신신소재가 있는데, 창신신소재 같은 경우가 분리막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IRA 법안에서 수혜를 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시장이 다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양극재, 밸류가 꽉 차 있는 양극재보다는 분리막이라던가 전해질이라던가 이런 섹터들에서 한 번쯤은 수혜를 볼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는 조금 이제 물려있는 구간인데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매물대가 다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60이선 깨지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은 8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7천 원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분리막 북미 진출에 따른 점유율 상승 기대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북미에서 분리막 시장 내 한국 기업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 계속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 채팅창에 와주신 분이신데요. 지금이니 님이십니다. 대덕전자 가지고 계시고요. 24,000원에 매수를 해주시면서 10% 오늘 수익 실현하셨다고 합니다. 10%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10%의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 31,2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수익을 잘 하셨고요. 또 10% 비중을 얼마에 파는 게 좋을지 또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차장님. 매수 잘 하셨네요. 이게 매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머지 있는 비중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거의 전고점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저번 주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들 보면 트랜디셔널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테스나, 원익IPS, 유진테크 이런 전통적인 장비 회사들 주가를 보면 안 갑니다. 주가는 안 가고요. 반면에 약간의 이제 섹터들로 보게 되면 엣지 있게 좀 섹터들로 보게 되면 HBM이라던가 EUV 쪽에 앵글이 좀 열려 있는 회사들 그리고 DDR5로 열려 있는 회사들 보면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정말 천정부지로 주가가 치솟고 있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대덕전자도 그러한 맥락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DDR5 서버양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 쪽에서는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FCBGA 기판 쪽도 굉장히 좀 많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DDR5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DDR4 쪽에서는 일부 좀 가동률을 줄이고 있고 DDR5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수요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덕전자도 현재 주가의 퍼포먼스는 그러한 부분들은 반영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업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멀티플 기준으로는 한 1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높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10%의 비중은 고점에서 매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조정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혹여나 전고점 돌파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주가가 조정이 나오시면 그 다음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고점 4,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21선 꺾이는 구간, 차익 시정 구간은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B 관련주 대덕전자 AI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고점 돌파 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 잘 하셨다는 평가, 10%는 오늘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30% 수익 나오셨고요. 나머지 비중 가지고 목표 주가 34,000원, 손절가 27,000원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이시고요. 장성원 님이십니다. 이구산업을 5,17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상담 바랍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구산업의 주가 2% 넘게 오르면서 5,280원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구산업 5거래일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 종가가 이분 매수가신데 어제 종가에 담으셨나요? 2% 정도 수익이십니다. 이구산업 전략 알아볼게요. 차장님. 이구산업은 되게 우량한 회사입니다. 업력도 되게 오래된 회사고요. 배터리용 단자 만들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연유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지는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도 제가 뜯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회사는 히스토리컬하게 보게 되면 멀티플 밴드가 20배 이상 올라갈 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걸 한번 좀 볼게요. 밴드를 통상적으로
2023년 밴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최근에 2차 전지 음극재 관련해서 구리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3, 4, 5월 달 주가의 퍼포먼스는 네. 어떤 테마적인 부분들로 주가가 올라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래는 단순하게 3,000원대 놀던 회사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뭔가 멀티플 확장이 될 만한 요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기본적인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면에 테크니컬한 접근으로 보게 되면 매력적인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동 평균선, 이평선이 다 몰려 있어서 다 양일 거의 일주일 내내 이제 양봉으로 마감해내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만 맞춰주면은 주가는 한번 크게 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거래량만 동반으로 올라지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6,500원대까지는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4,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구산업 기술적 대응에 대해서 전략 세웠습니다. 일단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스럽다는 평가지만 기술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한다면 추가적인 큰 폭의 상승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구리 가격 2차 전지 음극재 소재로 활용되면서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4월장의 상승 요인이었고요. 따라서 1차적으로 6,5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손절가는 4,300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를 해봤고요. 내일장의 전략과 또 관심 업종, 종목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관심 좀 말씀해 주시는데 차장님, 시장 어떻게 보고 대응하세요? 이제 사실 지금은 이 매크로 같은 경우는 잘 안 봅니다. 원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시황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이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섹터는 대부분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기 선행지표라고 얘기하면은 뭐 IMS 제조업 지표라던가 중국의 뭐 소비자 임펄스 지표라던가 뭐 이런 종목,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하반기는 조금은 개선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쌓여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IB 쪽에서도 전망치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내년 올해 하반기는 다들 그냥 안전빵으로 먹고 들어가는 시장 아니야? 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시장은 맞춰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또 6월 달이 지나가면은 프리뷰 시즌이거든요. 7월 뭐 첫째 주, 둘째 주부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조금씩 나올 텐데 그때부터는 또 시장의 어떤 2분기 전망치를 예상을 하면서 프리뷰 시즌을 논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크로보다는 2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도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상보다 빠르게 좀 주가 레벨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섹터별로는 반도체 장비 섹터도 좀 좋게 보고 있고 미용기기나 조선 업종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한미반도체, 메이톡스, 케어젠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주로 자동차는 빼놓으셨네요. 자동차는 굉장히 좋은데 저번에도 좀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좋은 걸 알면서도 주가가 역사적으로 안 가지 못했었다라는 부분들을 약간의 선입견 좀 반영이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심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오고는 싶은데 주가가 다음 주에도 못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 선입견이 제 약간의 머릿속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선입견을 깨는 실적이었다라는 평가까지도 사실 네. 지난 1분기에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전기차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든지 또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퍼포먼스. 근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조정 이후의 반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근데 저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은 무조건 현대기아차들의 주가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퍼포먼스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화신 이런 종목들 보면은 베타 값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대신에 완성차 주가가 못 가면 부품주들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동차주의 주가 흐름에 달려 있군요. 그렇죠. 예. 자,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 저희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지문상 차장은 현재 뭐 하반기에 여러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ISM 제조업 지수 등 이런 하반기에 경기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체크해야 되는 구간에서 예상보다 빠른 주가 반응에 주의하자라는 관점, 관심 섹터로 반도체 장비, 미용기기, 조선 세 가지 섹터를 꼽으면서 또 세 가지 종목, 한미반도체, 메디톡스, 케어젠에 대한 관심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종목들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낙폭을 줄였고 그래도 조정에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크죠. 주의하시고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진짜 쉬운 진단 또 다시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